고려엔의 슈팅이 굉장히 뭐 부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뭐 우리 검색기에 나왔지 다른 검색기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종목군들 중에서 달랑 하이닉스 포함 한국가스공사까지 세 종목 나와 있네요. 이런 뭐 훌륭한 흐름을,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결론적으로 저러한 종목군들도 다 아우러서 우리가 수익 좀 잡아낼 수 있기를. 강수님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AS 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HPSP, SKC, 백강산업, KNR, 시스템, 지오릿 에너지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주력주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56%입니다. 야, 그 좀 죄송스럽지만은 전부 다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롯데그룹이 요즘에 좀 이야기가 흉흉한 편이죠. 굉장히 흉흉합니다. 근데 뭐 아주 단순하게 기준을 놓고 잡아서 보면 얘를 왜 들어가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PBR이 0.77배,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예요. 근데 이거를 저평가라고 인식할 수 있느냐?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인 종목은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얘나 뭐 자산가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한국전력이 저평가일 때 얼마까지 밀고 내려갔냐면요. 0.24배까지 내려간 걸 제가 기억을 해요. 0.24배. 어? 그래서 일단 꾸러기 선생님께서도 지금 검색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검색기는 다시 한번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면, 검색기는 1, HTS 버전, 요 버전은, 여기 나오는 요 버전은, 매수매도 신호까지 다 나오는 이 버전은, 이거는 한 번 드리면 평생 쓰실 수 있어요. 회수가 안 돼. 모바일 버전은 이탈이 되시면 저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쓰시지 못하게. 근데 이거는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연회를, 호텔 강연회를, 특급 호텔 강연회를 분기에 한 번씩 했는데, 올해는 올해는 두 번 했나? 기억이 또 안 나네. 이렇게 이제 저도 하루하루가 달라요. 근데 마지막 강연회가 지금 8월인가 그럴 겁니다. 올해도 꽤 했을 건데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하여간에 12월 달에 지금 강연회를 망설이다가 좀 못하고 있어요. 뭐 9월 무너졌지, 10월 11월 안 좋지. 12월에 또 시장이 월등히 개선되리라 보기긴 하지만 이번엔 장소가 없을 수도 있고, 하여간에 결론은 강연에 오시는 분들, 보통 이제 많이 오실 때가 110만 원짜리 강연에 30분 정도 오셨고, 그게 많이 오신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리고 그때 오신 분들의 기준에 노트북 갖고 오시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이제 HTS 버전 깔아드리고, 사용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그 음, 노트북을 못 갖고 오시면 이제 원격으로라도 깔아드리고 그런 개념이고, MTS 버전은 뭐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잘 설명 잘 들으셔야 돼. 노여워하지 마시고. 우리 유료 회원이시더라도 MTS 버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증권사를 좀 옮기셔야 돼. DB증권으로. 왜냐하면 유료 회원은 윤정두 회사의 유료 회원이신 거고, DB증권 입장에서는 이 검색기를 그냥 누구에게나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는 검색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DB증권, 우리 DB증권을 써주세요라고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수식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요거 개인적으로 허접스럽게 만들려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뭐 검색해 드릴게요 하는 거 보시면은 뭐 키움증권에 수식 넣어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땐 검색기 이렇게 나오는 종목 하나도 없어. 어? 오늘 하루 종일 나온 종목이 제외 탈퇴 종목 다 해서, 그러니까 제외는 아니죠, 탈퇴죠. 왜냐면 제외는 아예 안 나오는 거니까. 탈퇴 종목이 7개예요. 하이닉스 포함 V1000-1에서 그럼 9종목 나온 거 오늘 총 2400개에서 9종목. 거기에 루닛은 어떻게 됐어요? 포착되고 나서 6% 이상의 수익 발생. 그리고 차익 실현. 그죠? 그리고 어,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하이닉스는 우리가 이제 중기 추세로 주력주로 갖고 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테크잉, 산일전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투산 에너빌리티 하고 이렇게는 투산 에너빌리티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중기 추세고. 나머지 부분은 변동성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수익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뭐 손절이 떴겠죠. 여기서 없었으면 손절이 떴든가 아니면 차익 실현이었든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려에는 이제 마감 때까지 해서 뭐 저 수익률 부분 주시면 되고 얼마였어요? 수익률이 오늘 기준에 종가 기준에 13.25%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쪽의 기준은 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루닛 정도가 개장 초에 떠서 슈팅 나오고 꺾이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이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장중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루닛 뜨고 그리고 이렇게 6.54% 상승 이후에 탈퇴. 그리고 종가는 66,000원 대비해서 루닛이 조금 미끄러졌죠. 62,0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색기 기능으로는 매우 훌륭한. 근데 말씀드리지만은 MTS 버전이나 이런 버전 받으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료 회원이라고 무조건 드리지는 않고요. 자산을 옮기셔야 계속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정회원 유료 회원을 가입하셔야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자산 옮기시고 그리고 이제 무료 버전 드리는 거는 일주일 정도 체험하실 수 있게끔 드리긴 하는데 그 사용 설명을 제대로 못 받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교육을 좀 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설명드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를 우리 내부에서 전화 받으신 분들은 그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인지가 잘 안 되신다면은 지금 녹화본 앞부분을 보시는 얘기예요. 보시면 뭐 대응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포스코홀딩스 뭐 사실상 지주사이기도 하지만 철강이잖아요. 0.41배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얘 저평가입니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기본적 분석도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죠. 어떤 이유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평상시 관심을 가진 종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은 이제 1조에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려서 1조가 된 건데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이지만 이것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불편하다는 거고 그리고 실적 부분은 지금 뭐 굉장히 불편한 실적으로 형성돼 있는 그죠? 매출 규모는 시가총액 규모만큼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이나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저평가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얘를 왜 사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뭐 21년도에 사신 걸 갖고 계신 것도 아닐 테고 지금 53,000원에 사셨으니까 예를 들면 이 53,000원에 사신 부분이 여기서 사셨겠죠. 어이구 여기서겠네. 53,000원이시면 여기. 그럼 이때 사시고 나서의 기준인데 저 때도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5월,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5월, 6월 달에 거래 대금을 한번 보자고요. 가장 큰 문제가 다른 데서 이런 종목을 추천받고 또 방송에서 보고 사신 건데 방송에서 이런 종목을 언급하는 친구들 자체가 나는 윤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을 아예 모르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 보기도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 10만 주의 거래량이면 얼마예요? 하루에 거래되고 50억 터진 거야. 매수, 매도까지 다 해서 50억. 그러니까 환급성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 방 안에서 다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 방송용으로도 적합하지 않아.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응? 그리고 거래가 뭐 이렇게 빵 터져졌을 때 이게 불과 650억. 그럼 650억 그러면은 굉장히 거래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650억 터지고 9% 올랐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걸 추정 매매하는 거는 또 방송 나오는 꼬맹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9% 올랐어요. 근데 실질
매매를 할 수 있어? 못해요. 왜? 순간적으로 어디선가 누군가가 외국인들이 순간적으로 한 만주, 2만주 사면서 주가가 3%, 5%확 튀어오른 거야. 그 따라붙으면 때려버리고 막 이런 개념들이 막 형성이 되는 거지. 실질 매매가 되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기도 힘들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근데 알량한 매수 매도 다 포함해서 누적 수급이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 수급 다 포함해서 알량한 600억, 700억 터진 거에 대해서 끝내줍니다. 매수하십시오. 잘못됐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도 제한적이야. 누적적인 수급도 없어. 거래대금도 실려있지 않다가 순간적으로 빵 치고 올라왔는데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는데 저런 변동이 나오면 뭔가 보도자료 하나쯤은 나오겠지. 얘 끝내줘요 앞으로. 그럼 끝내주면은 앞으로 그래 끝내준다고 쳐. 그럼 그걸 누가 인정해야 돼? 메이저가. 누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중 누군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극히 제한적이야. 결국은 다시 거래가 급감을 합니다. 급감을 하고 가격적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다 보니 뭐 이렇게 7만 주까지도 줄고 얼마야? 7만 주면은 한 30억 금액이 작은 게 아니라 아니 매수 매도 30억인데 방 안에서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규모 거래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전체 시장에 20위 안에도 못 들어왔다? 그럼 변동성 매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추이 추세 매매 얘를 좋게 보고 계속 가지고 가겠다? 그럼 펀더멘탈이 개판이야. 펀더멘탈이 개판이어도 성장성이 뛰어나다? 그럼 메이저라도 사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메이저가 안 사는 종목은 무조건 못 가냐? 아니야. 메이저가 안 사도 유한양의 슈팅이 나왔어. 그럼 유한양은 왜 갔니? 걔는 얘는 다르고 걔는 다르고 그게 아니야. 얘도 지금 거래대금 거래량 얘기했잖아요. 유한양행은 하루에 2조 5천억까지 터지면서 슈팅해요. 근데 유한양행 지금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도 못 가는 거야. 수급이 없더라도 또 펀더멘탈적으로 얘 저평가 지금 주가 박살나 있는 이 위치에서도 저평가가 아니야. 그럼 얘가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훌륭한 회사지 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없던 거래가 이슈가 불거져서 미친 듯이 터져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슈팅이 계속 나오다가 거래가 급감하면 우리도 이 엄청난 수익을 냈다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들여다봤더니 아무도 없네. 그럼 다 매도하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윤정도는 쫄보라서 어지간해서는 매도 신호 나오고 거래 둔화될 때 막 도망쳐 나와. 하는 사이에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망설이다가 조금만 들여다봅시다. 슈팅 한번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다 나와주면 이렇게 이런 자리에 차익 실현하든. 근데 여기서 어땠어요? 쫄보니까 다 팔았지 여기서. 그리고 슈팅 나올 때 교육해드리고 다 들어갔지. 그리고 요자락에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정리도 해줘야 되는데 정리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매도했나? 여기서 순절했나? 14만 원 전후에서 순절한 것 같은데 여기서 순절했어요. 여기서. 그죠? 수급이 없잖아. 거래도 없죠. 찔끔찔끔 들어와요. 그 뭐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찔끔찔끔 들어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슈팅입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그러면 얘를 볼 때 원래는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을 때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잖아. 이게 떴을 때에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줘야 되는데 그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어. 그리고 수급도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때 3% 팔았던 수급 중에 뭐 대상 건지 새로운 신규인지 모르겠지만 매수가 들어왔어. 그 이후에는 수급이 조금 제한적이고 거래가 제한적일 땐 안 보는 거고 거래 터질 때 이럴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2조 5천억 터진 날입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하나만 배웠어도 얘처럼 순매수가 없고 누적 순매수도 제한적인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부분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수급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급이 있는 종목. 근데 수급이 없는 종목, 순매수가 안 들어왔어. 메이저가 순매수를 안 했는데도 시가총액 10조 넘긴 애가 막 슈팅 나오잖아요. 거래가 이렇게 터지는 거야. 거래가 터지는데 이 거래만 터져서 된다? 아니지. 음봉 떨어질 때도 있지. 그래서 캔들 패턴, 상승 잉태 확인형입니다. 이 캔들 패턴. 결론적으로 이 보시면은 이번에 기초 5일 특강 이렇게 있어. 캔들 스토리.
그러면 여기도 뭔가 기초 강의 뭔데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나중에 만들어서 넣으셔야지. 그죠? 첫 단계 기본을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 그 내용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악독 업주니까 밤을 새서라도 만드셔. 근무 시간에 만들지 말고. 안 돼. 응? 캔들 스토리 그렇게 해서 시연 아나운서나 우리 또 예린 아나운서가 기초적인 교육을 해드릴 거고 당연히 윤정두가 실전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 기초 교육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거는 교육 자료하고 교재를 그대로 다 드립니다. 어? 그리고 동영상까지 드려요. 평생을 보실 수 있는 거야. 그게 11만 원이다.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으로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결론은 우리 강수님 선생님께서는 수익 내려고 가입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주력이 어려워 지금 시장도 어렵고 그렇지만은 같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 56%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물려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싹 매도. 얼마에 뭐 목표 주가가 얼마? 목표 주가 어디서 이런 게? 그러니까 케이블 TV에서도 제일 나쁜 게 김영구 같은 애들이 토요일 날 2대1에 나와가지고 시청률이 잘 나와. 왜? 내 종목 궁금하니까. 그게 말 같은 소리를 AS를 해줘야지. 그냥 주라고 놓고 뭐 펀드멘탈도 얘기 안 해. 펀드멘탈도 그냥 대충 보고 뭐 이게 뭐 좋네 나쁘네 이상한 소리해. 수급도 못 봐. 거래량도 안 봐. 그냥 대충 그냥 이거 이래요 저거 이래요. 착한 분들 마음만 갖고 노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응? 그냥 기계적으로 뭐 볼린저맨다 하던 이탈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펀드멘탈이 뛰어나다면은 유지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펀드멘탈이 뛰어나다고 수급이 안 들어와 있는데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펀드멘탈도 안 돼. 수급도 없어. 거래까지 제한적이야. 그럼 어디까지 밀려 내려갈지 몰라요. 가격 반발력이 나오더라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에도 결국은 못 팔아. 그리고 얘가 가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지금 23,000원이잖아요. 얘가 3만원 가는 속도보다 우리 주력주가 얘가 3만원 가면 얼마 7,000원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면 30% 올라오는 거죠. 25% 30%. 우리 주력주가 25% 30% 올라오는 게 더 빠르고 종목 검색기에서 이런 식으로 고려아연이 13% 110만 원에 포착돼서 2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더 빠르단 말이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라도 터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전략 매도. 자, HPSP입니다.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종목인데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수급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에 방산주나 조금 전에 KB금융 말씀드리다가도 자신감을 그렇게 표출했다가도 수급 꼬여지는 거 딱 보는 순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말을 탁 바꿔버리는 이유가 어떤 종목이든 수급 논리야. 하다못해 삼성전자까지도 하이닉스까지도 수급 논리입니다. 삼성전자 5%를 내다 팔아서 5%를. 근데 이렇게 5%를 내다 판 걸 난 본 적이 없다니까. 자체적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때려 판 적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라는 거야. 정부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전에는 말을 굉장히 아꼈지만은 이제는 뭐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비이성적인 정부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질 때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얘가 뭔 그렇게 뭐 실적이 안 좋다고.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이런 각도의 매도 부분은 지금의 실적에서 처음 봤어요. 사실. 그리고 이런 각도의 조정은 처음 본 것 같아요. 9.11 테러 뭐 아무리 다 포함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야.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수급 논리의 기준이. 지금 얘가 고점 대비 40%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20% 빠질 때. 그게 9월 19일까지거든요. 이게 3% 매도, 3% 매도. 그리고 1.3% 들어오면서 바닥 대비 40% 돌리고. 이해되세요? 극대형주조차도 수급 논리입니다.
HPSP도 똑같은 수급 논리예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5% 매도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를 매도했는데 남아있는 외국인 지분이 51%야. 펀드멘탈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HPSP는 저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저슈팅을 줬다가 결국은 오버행 이슈죠. 전환 물량 또 보호예수 물량 풀리면서의 쏟아진 물량. 그 물량에 그냥 두들겨 맞는 거야. 지금은 수급이 들어오는데 왜 못 들어올리나요? 퍼센테이지 기준이 제한적이고 여전히 매각이 이슈인가요? 매각이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펀드멘탈을 개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전히 오버행 이슈가 불거져 있다. 우리도 들어갔다가 안타깝게 또 손절을 했어요. 매수의 규모가 월등해야 되는데 8월 이후에 한번 볼까요? 8월 이후에 8월 뭐 단순하게 8월부터 수급이 개선됐다고 치고 기관들이 와 금융투자에서 한 300만 주 가까이 샀어요. 굉장한 거죠. 농담이 아니라 4%를 샀어. 근데 4%를 사고 금융투자는 대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증권사의 자체 계정에 자금이 크지 않습니다. 증권사 자체가 나 뭐 좀 매매해서 수익 좀 내볼래 그렇게 여력이 없어요. 증권사 자기 자본이 크지도 않고. 그러면 증권사를 통해서 금융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 뭐다? ETF 상품, 응? 그리고 또 해치 물량, 뭐 이런 식의 물량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식의 물량들이. 그래서 이 증권사의 그 물량에 있어서는 순수한 개별적인 매매 기준에서 잡혀진 물량은 아니다. 어? 거기에 여전히 오버행 이슈가 있고. 그래서 뭐 하여간에 금융투자에서 들어온 4%대 물량의 평균 단가 대비 할인이 형성돼 있다? 할인이 글쎄요. 저로서는 좀 제한적으로. 응? 저라면 HPSP가 여기서 슈팅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 2만 뭐 8천 원이라고 치고 얘가 앞전 고점에 3만 6천 원 더 꼬리 빼더라도 3만 6천 원까지 올라오는데 8천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0%대 반등이죠. 그게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다른 업종 비교할 필요가 없이. 거래가 어때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수급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슈팅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리입니다. 회사가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들어가 있었고 손절도 했고 정리의 기준 설정해드리고 그다음에 SKC도 뭐 성장성이든 뭐든 다 긍정적이죠. 근데 얘도 정리. 왜냐하면 환급성이 없어요. 거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응? 하루에 뭐 몇백억? 뭐 몇백억이 많으면 많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몇백억 가지고는 결론은 변동성 매매가 나오지를 않는다. 변동성이 확장되기가 힘들다. 결국은 이렇게 수급이 안 들어오더라도 슈팅이 나오는 기준은 이런 장대 양봉이라 표현해야 되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동률이 나오지. 그죠? 그 SKC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이거 얼마라고 써 있는 거야? 16만 16만 3천 원. 16만 3천 원에 사신 거야. 방치가 돼 있는 거지. 그죠? 아마도 이때 따라붙으셨을 텐데 우리는 이때 검색에 나오긴 했는데 안 쳐다보는 이유가 뭐예요? 거래가 없이 슈팅이잖아요. 거래가 없이 거래가 없는 거지 이거는. 9월 10월에 편입이 되신 기준인데 그때 이제 시장이 IT에서 조정을 받고 2차 전지에서도 순환성의 흐름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9월 기준인데 거래가 좀 터졌다는 날들이 없어. 거의 없어. 뭐 몇백억이야. 1,000억을 넘긴 적이 없네. 몇백억이야. 그러면 거래대금 최상에 올라온 적이 없어. 그러면 슈팅이 나오기가 제한적이야. 슈팅이 나왔더라도 신뢰도가 없어. 그리고 그렇다면은 HD현대인력이나 이런 쪽도 거래대금 없이 움직임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적적인 수급이라도 멀쩡하게 있단 말이지. 응? 근데 이쪽은 지금 누적적인 수급이나 마나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인가요? 얘가 아니잖아.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가 아니에요. 방산이나 이런 애들처럼 따박따박 실적을 내주는 애도 아니고 적자야. 내후년에 돌려줄 수, 그럼 내후년에 봐. PBR 높아. 그러면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안 돼요. 두 번째는 수급 논리인데 저게 수급이 많이 들어온 건가? 한번 봅시다. 7월
뭐 7월부터 누적적으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몇 퍼센트나 들어왔는지, 유통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단순하게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로 누적적으로 보시면 22만 주네. 주식수가 3,700만 주인데 22만 주가 이게 매집이야? 매수야? 아니죠. 퍼센테이지로 1%가 37만 주야. 그럼 이건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럼 펀더멘탈도 안 돼, 수급도 안 들어와. 그러면 거래라도 터지면서 슈팅 나와야 되는데 거래도 없어. 매도 끝. 백광산업입니다. 그나마 시가총액들이 있는 종목은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500억짜리. 거래대금이 하루에 10억도 안 나와요. 근데 비이성적으로 이런 슈팅이 한 번씩 나왔다 이거지. 응? 얘도 지금 보면은 백광산업 16,690원에. 그러니까 아주 못돼, 좀 심하게 표현할게. 아주 못돼 처먹은 놈의 새끼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슈팅 나올 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매수세를 준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종목 그 저 상담한답시고 애들 그 DB 빼갖고 전화하려고 하는 놈들 아니에요. 이거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자빠져 있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분석이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가 없던 애가 터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 보셨죠? 뭐 우리는 바닥에서 다 샀고요. 아니야. 얘를 꼭 개별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거래를 터뜨렸다는 거는 평상시 대비 5거래일, 20거래일 혹은 뭐 주봉으로 5주, 20주 그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거래가 수반되면서 강세를 띄는구나 이 정도야. 근데 이 당시에 5월달 당시에 한번 봅시다. 이때는 거래가 좀 있을 거예요. 뺑뺑이 돌린 거죠. 그냥 매수매도 그걸 고빈도 거래라고 금융당국이 그런 거래를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불법으로 지정을 해놨어. 명확하게 잡아들이진 않아. 그러면 이때 당시에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뭐 10억, 14억, 20억 터지던 애가 300만 주 터져봐야 얼마야? 280억, 300억이야. 이때 막 600억까지 땡겼어. 거래대금을. 그럼 얘가 대주주가 뭐 45%인데 50%라도 잡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뭐 그 50% 잡고 나머지 유통 물량 800 시가총액 얼마야? 1,600억 정도 유통 물량이. 근데 하루에 600억씩을 돌려? 회전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라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 실생 거래에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슈는 뭔가를 만들어 놨겠지. 그 이슈는 뭐라 그랬어요? 심리라고 그랬죠. 그게 실질 슈팅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수급이 없잖아요. 수급도 없어. 회사가 뭐 펀더멘탈이 있는 것도 아니야. 회사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상장사니까 상장사로서 인정을 받고는 있겠지만 컨센서스가 안 나와요. 증권사가 보고서를 쓰지를 않아. 증권사가. 올해 분기 실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분기 실적이 올해 합산해서 영업이익이 얼마야? 40억, 70억? 이걸 저평가라고 할 수 있어? 70억을? 3천억짜리가? 근데 그냥 증권사 코멘트 정도 나오고 기자분들이 보도자를 쓰는데 지들이 써? 회사에서 쓰든 아니면 이걸 건드리는 애들이 보도자를 만들어서 뿌리면 그거를 언론에서 뿌려대고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오늘 거 있을까 했는데 오늘 아직 안 나왔어. 내가 방송 끝나자마자 빠르게 만들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얘를 1순위로 매도해. 1순위로. 시가총액도 안 되고 얘는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세요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아니 뭐 목표 주가라고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이 제가 힘든 건 뭐냐면 이런 애들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뭐 내일 막 상한가 하는 애들이 나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전략을 이렇게 잡아들이면 잘 듣다가 에이 냅뒀더니 상한가인데 뭐 기존에 얘기했던 우리 전문가가 훨씬 뛰어나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종목이 다 망가지는 거야. 600억짜리 얘는 뭐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고. 근데 이런 종목을 방송에서 AS 한답시고 헛소리를 해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막
아 이게요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거 돌리면요 매물 뭐 여기서 매물 미친 또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이게 무슨 분석이 돼? 어? 분석 자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맘먹고 장난치기 시작하면 특히 이런 시가총액 작은 애들은 매도입니다. 지오릿 에너지 얘도 안 돼요. 어? 그나마 얘가 지금 일부 거래를 수반하면서 움직이잖아. 근데 방송에서 항상 뭐가 나와요? 거래량이 나오죠. 야 3,300만 주나 터졌다 거래량 상위. 그것도 잘못된 거야. 케이블 경제 TV 생길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계속 지금까지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여줘야지. 근데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여주면 밋밋하거든. 왜?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에 있고 걔네들 뭐 등락률 얼마 안 나오고. 근데 거래량 상위 종목 하면은 비이성적인 애들이 많이 포함되거든. 아니 100원짜리 100만 주 터지면 뭐해? 1억 주 터지면 뭐해? 100억인데. 얘 마찬가지에 3천억 터지면 뭐해요? 1,000원짜리. 그냥 1,000원짜리 3,0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1,000원짜리 뭐 어쩌고 하지 말고 동전주 어쩌고 하지 말고 결론은 3,300만 주 터져봐야 거래대금은 500억도 안 된다는 얘기야. 꼭 매매하겠다면은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보는데 이 아래 꼬리 윗 꼬리가 왜 이렇게 생긴지 아세요? 그냥 누군가 한 방에 그냥 몇만 주 확 사. 그럼 오르는 줄 알고 막 따라붙어 그러면 또 확 때려. 그래서 아래 꼬리 윗 꼬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 그걸 유지하지 못하니까. 유지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꼴이란 말이야. 응? 얘를 어떻게 뭔 근거로 얘를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 컨센서스 보시면 똑같아. 전망치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놈에 대해서 척척 박사들이 맞냐고. 얘가요 끝내주고요. 이래서 끝내주고요. 저래서 끝내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들 머리에서. 결국은 얘는 기술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평상시에 거래 대금이 얼마였어요? 거래가 터지기 직전에 얼마였어? 70만 주면. 그럼 얼마야? 7천만 원 터진 거야. 그죠? 하루 거래량 거래대금 4천만 주 터지고. 근데 뺑뺑이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야 이거 따블 났어요. 그러니까 따블 개뿔이나 몇 명이나 따블이 날 수 있겠어. 응? 우리 방에서 만약에 어? 한 100억 들어갔어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털 거야 이거? 100억이면 얼마예요? 100억이면은 1,000만 주 산 거 1,000만 주. 맞나? 그죠? 1,000만 억, 10억, 100억이니까 1,000만 주 산 거야. 이거 1,000만 주 우리가 사면은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장난쳐서 들어올린 애들이 어이구 윤정수 선생님 방에서 들어왔습니까? 1,000만 주 먼저 다 사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2,000만 주 살 테니까 거기다 쏟아 부으세요. 아니잖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금액이. 10억 들어가기도 벅차 이런 거는. 내가 10억 샀다고 걔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럴까? 정리하세요. 우연찮게 어떻게 수익 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정리하세요. 전체 정리하시고 새롭게 대처를 하십시오. 가급적이면은 1억 이상이시다 그러면 무조건 VVIP 방으로 오시고 가급적이면 VVIP 방에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아무 동영상이나 누르시고 보시면 검색기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우리 강수님 선생님 포트폴리오 종목을 매매를 하시느니 그러면 오히려 고려아연을 매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고려아연을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뜨잖아 지금 고려아연이. 응? 매일매일 뜨잖아. 쫄보인 정도는 매수 사인조차 못 드리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매일매일 뜨잖아.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지고 매일매일 뜨니까. 시가총액이 40조를 넘기면서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내일 더 가면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겨.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낫다라는 거 아까 그런 종목보다 그나마. 그렇다고 뭐 얘 막 사고 막 그런 몰빵하고 그게 아니고 검색해서 딱 매수 그러면 사고 매도 그러면 팔고 그게 힘드시니까 검색기가 누가 만든 거야? 윤정두가 수식 줘서 증권사 만들었잖아. 그럼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고려행 같은 종목도 캔들 하나 가지고 다 바닥에서 다 잡아놨잖아요. 이번에도 장학형 뜰 때가 110만 원이잖아요. 기초교육 다 받으세요. 이번 기회에.
10시간 하루에 1시간씩 5일,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날 제가 묶어서 4시간 이상, 그렇게 해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교육 받으시고 실전 교육까지 받으시고, 응? 자산 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무조건 한 달을 끊더라도 VVIP 반, 문자반 VIP 반 뭐 투 플러스 3 그거 하실 일이 뭐 있어? 한 달 딱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죠. 아, 제가 직장 다니시니까 일로 오는 거야. 아, 제가 많이 바빠요. 많이 바쁘시니까 일로 오는 거야. 문자 한 통 띡 받아가지고 대체되겠어요? 그건 교육용이라고. 일로 오셔서 한 달을 하시더라도 하셔서 케빈 선생님처럼 이제 독립도 하셔야지 이제는. 응? 계속 뭐 윤정도한테 과금하고 계실 거야?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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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릭터도 있으시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고려한 얼마나 멋들어져. 응? 왜 매수 신호가 있어? 내가 올린 건가? 하여간에 몰라. 결론은 빠르게 참여하십시오. 여기까지. 야, 이거 지금 몇 시간 녹화한 거예요? 우리 11시부터 5시간을 녹화를 했네. 오케이. 내일은 진짜 멋들어지는 음이 나올 수 있기를.